1911년 주시경은요, 제자들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어 사전 편찬을 개획하게 됩니다. 자, 이때 만들려고 했던 사전의 이름 뭐였을까요? 뭐 한글 사전? 자, 보면 굉장히 좀 익숙하실 텐데요. 보시죠. 바로 말모이였습니다. 말모이? 이거 영화. 네, 맞습니다. 이것이 말모이 아시죠? 말을 모으다. 그렇죠. 맞네. 말모이. 네, 그래서 말모이가 되는 것이죠. 그때 지은 이 이름이 사전을 나타내는 순 우리말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제로부터 우리말을 지켜내겠다는 커다란 사명감을 품고 시작한 주시경의 사전 작업. 그런데 이 사전 작업은요, 불과 4년 만에 중단되고 맙니다. 4년? 응? 바로 1914년 주시경이 돌연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정말요? 이 주시경의 죽음 이후 사전 작업이 침체기에 접어든 지 어느덧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일제의 탄압 아래 우리의 말과 글은 점점 잊혀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1929년 조선어 사전 편찬 작업이 다시 한번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 주축이 된 인물들 누구였을까요? 이번에도 주시경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시경의 뜻을 이은 제자들이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곳에서 다시 사전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조선어 사전 편찬의 제시동물건 조선어 연구회. 자, 이 꺼져가던 사전 편찬의 불씨를 지핀 인물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이 사람. 자, 이긍로. 이긍로는요, 사실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유학파 출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초 엘리트가 1929년 귀국한 뒤 조선어 연구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학 생활을 하며 직접 본 유럽의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아일랜드.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모국어인 켈트어 대신에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간판이나 도로 표지가 모두 영어로 표기된 걸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우리도 일본어를 쓰겠구나, 우리가 저렇게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심합니다. 귀국하면 모국어를 지키는 일에 평생을 바치겠다. 귀국하면 꼭 조선어 사전을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일제히 감시도 살짝 비켜나 있는 상황. 자, 이 조선어 학기 사전 작업 수월하게 진행됐을까요? 뭐 통치가 감시가 덜하니까. 느슨하니까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았을까요? 하하, 이게 시작부터요, 이 거대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거대한 무슨 문제였을까요? 거대한 문제? 자, 사전을 만들려면 사전에 어떤 말을 넣을지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선에서 쓰는 말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막막함. 와, 맞네. 맞네. 게다가 한 가지 뜻의 단어도 지역마다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하나요? 사투리. 그죠? 그래서 당시에는요, 지역마다 쓰는 말이 달라가지고
소통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 자, 사전을 만들려면 전국 8도의 사투리를 모아야 됩니다. 과연 조선어학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학교 선생님들이 많았던 조선어학회 회원들은요, 사투리 수집을 위해서 학생들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아, 학생. 여기서 문제! 네. 조선어학회가 사투리 수집을 위해 받은 학생들의 도움은 무엇일까요? 아, 있는 학생들을 어. 전국으로 보냅니다. 어허, 체험학습 느낌으로. 어허, 한 명은 광주, 어허, 한 명은 부산, 어허. 한 명은 제주. 오케이. 그다음에 한 달을 걸려요. 어허. 다시 모읍니다. 어허, 그다음에 너희가 조금 배운 새로 것들? 익힌 어떤 사투리가 있냐 어허, 해서 만약에 다 받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맞아. 오답! 그러나 90%. 90%?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아니, 학생들은 네네네. 여름, 겨울에 뭐가 있어요? 네? 잠깐 정답! 좋아다. 정답! 네, 정답! 네. 학생들을 여름방학 있고 겨울방학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러면 이 몇 개월 동안 학생들을 보내요. 네. 학생들이 올라오면 네. 그거를 수집해서 넣는 겁니다. 정답! 아, 이거 사실 뭐 거의 다 맞춘 건데 이 방학이란 거의 다 단어. 방학 때문이었네요. 다 맞춘 거였네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아, 조선어학회는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여름방학 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등학교 이상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오. 각자 지역에서 쓰는 방언을 수집해 오라는 과제를 냈던 겁니다. 재밌다. 자, 이때 조선어학회에서 수집할 어휘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펴낸 공책이 있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잡책. 여기서 이 잡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적은 공책을 의미합니다. 와. 자, 과연 이 물음표에 들어갈 공책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투리. 모은 잡책. 모의 잡책. 자, 사투리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간 곳이 어디일까요? 설날이나 추석 때 어디 내려가? 정답. 시골어. 맞아. 어두. 우리나라 정답! 말이잖아요. 정답. 정연. 정답. 오케이. 시골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정답!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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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했잖아요. 3, 2, 1. 시골말 모의 잡책. 정답. 시골말 모은 잡책. 모으단 아니고 뭔가 이렇게 정답. 정답. 시골말 때려 잡책. 시골말 격파 잡책. 시골말 부서 잡책. 뭘 부셔? 아니 이거 왜 광산에서 내가 이거 왜 광산에서 내가 이거 나가 저기 정답. 예. 정답했어. 자, 시골말 나 알겠어. 캐는 잡책. 오 비슷했어. 자, 정답! 좀만 더 하자. 자, 좋아. 시골말 캐기 잡책. 정답! 진짜. 이거는 누나님이 다 한 거를 가져간 거 아니에요? 와. 시골말 캐기 잡책. 와, 근데 저 진짜 시골말 케이크 잡채. 근데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무 좋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캐네요. 네. 금강 캐듯 전국에서 시골말 캐기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으이차, 시골말 캐기, 맞네. 시골말 시골말 캐기. 캐는 거. 자, 그러면 안의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단어를 써놓고 이렇게 있네요. 근데 그거를 그 어떻게 하는 거야? 옆에는 그 지방 시골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어떻게 쓰는. 그렇지. 맞습니다. 아유, 이렇게. 역시. 근데 너무 숙제를 잘 내주셨다. 그러니까요. 나였으면 너무 잘했다. 재밌게 하고 올 것 같아요. 저도요. 방학 동안에. 그러니까요. 맞죠. 네. 1942년 10월 1일. 늘 그랬듯이 조선어학회 회원들은요. 막바지에 이른 사전 편찬 작업으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나 되어서야 겨우 퇴근하면서 집에 들어선 그때. 일제 형사들이 퇴근하는 그들을 갑자기 잡아들인 겁니다. 퇴근할 때 네.
자, 그리고 이때 잡혀간 건요,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제히 소나기에 뺏긴 이것 뭐였을까요? 말모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뺏긴 거예요?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요. 어떡해. 이 외에도요, 사전 관련 자료와 조선어학회 회원들의 일기장, 이극로의 수첩까지 모조리 압수당하고 맙니다. 거의 다 왔는데. 아니. 자, 그리고요, 압수한 자료에서는요, 후원자들의 명단마저 나옵니다. 아이고야. 그렇게 일제 형사들은요, 전국을 이젓듯 수색했고요, 조선어학회 회원과 후원자들 포함해 모두 33명을 검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일행은 그 심한 고문을 계속 당하는 한편 폐가 멍이 들어가고 사지가 쑥쑥 쑤시어 죽음이 눈앞에 직면하여 있을 뿐이요, 살아날 까망은 아주 막연하였었다. 자, 그러니까 원하는 내용을 자백할 때까지 끊임없이 고문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재심 결과에 희망을 잃고 낙심했던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석방이 됩니다. 모르지? 바뀔 리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석방? 우리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복. 맞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겁니다.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재심 결과에 실망하고 있던 도중 광복이 찾아왔고요. 이틀 뒤인 8월 17일 함흥형무소에 수감됐던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석방된 겁니다. 우와. 살아서 옥문을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겠죠. 그런데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정말 이 몸을 채 추스리기도 전에 찾아야 할 게 있어요. 지금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맞아요. 그게 뭘까요? 원고. 사전 원고. 광복을 맞이하고 이제는 진짜 하루빨리 사전 편찬하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찾은 조선어학회 사무실에서 원고의 흔적은 아이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죠. 원고라도 있으면 그래도 다시 빠르게 뭔가 진행할 텐데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아, 정말 이 갑작스러운 광복과 함께 일제에게 뺏긴 사전 원고의 행방이 묘연해지고 만 겁니다. 자그마치 13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이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광복한 지 24일이 지난 1945년 9월 8일 조선어학회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가 걸려온 곳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어디입니까? 여기 기차. 서울역. 서울역. 네. 여기 서울역이죠. 서울역. 맞습니다. 바로 서울역. 1945년 당시엔 경성역이었거든요. 네. 전화는 바로 이곳 경성역 역장으로부터 걸려온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기? 경성역 창고에 조선말을 풀이한 원고 뭉치가 한 무더기 있어요. 와서 한번 빨리 확인해 보세요. 경성역 창고에 조선말을 풀이한 원고 뭉치가 있다? 오. 사전의 원고를 찾은 겁니다. 자, 이 사전 원고를 찾은 조선어학회 회원들의 기분 어떻겠습니까? 아니, 기분 알 거고 일단 출발이죠, 바로 그냥. 당시 상황이 남아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사람 따라 말까지 옥살이 창고에 갇혔던 우리 사전 천일하에 해방된 원고 조선어학회 일동에
대환희. 와, 진짜. 자, 이 사전 원고를 제쳐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던지 와. 신문에 기사까지 실린 겁니다. 와. 안 실리겠습니까? 실리죠. 아유, 그럼요. 경성역 창고에는요 400자 원고지 26,500여 장 분량의 사전 원고가 고스란히 놓여 있었던 겁니다. 와. 찾으시는 게 이게 맞지요? 그렇게 3년간 모진 옥살이와 시련을 견뎌낸 조선어학회 회원들과 사전 원고 모두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와. 박수 한번 칠까요?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그런데 의문이 좀 생기지 네. 않습니까? 큰 거예요. 왜 이거 역 창고에?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냥 다 태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재판에 불복해서 냈던 바로 그 재심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네. 바로 1심 판결은 함흥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죠. 근데 재심을 하니까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왔죠. 네네. 제 그 증거로 써야 되겠네요. 재판 증거물이니까. 예.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원고 뭉치가 잘 보존이 됐겠어요? 버려졌겠어요? 버려진 겁니다. 경성역에 그냥 버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찾게 된 겁니다. 자, 이 조선학회 회원들은요 원고를 되찾은 흥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다시 붓을 듭니다. 그리고 1929년 시작된 사전 편찬은 약 18년 만에 조선말 큰 사전 제1권을 출간하면서 첫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후 한글 학회로 이름을 바꾼 조선어학회. 1957년 전체 6권에 이르는 큰 사전을 완간하게 된 겁니다. 사전. 와. 진짜 오래 걸렸어요. 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국어 사전의 시작이 된 겁니다. 살얼음판 같았던 일제강점기. 우리 말과 글을 지켜낸 숨은 영웅들. 연합국의 계속된 항복 요구를 무시한 채 아시아와 태평양 일대에서 침략 전쟁을 이어가고 있었죠. 결국 이런 일본을 완벽하게 무릎 꿇리고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 연합국인 미국이 꺼낸 카드. 그것은 바로 핵폭탄이었습니다. 결국 1945년 8월 6일 이날 아침 8시 15분 출근 중이던 이우가 이 폭발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우는요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새벽 내내 괴로움에 신음하다가 8월 7일 오전 5시 5분 34살의 나이로 결국 사망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타국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조선의 왕자 이후의 장례식이 8월 15일 낮 12시 경성운동장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시에 치러지기로 했던 이 이후의 장례식이 연기가 되고 벽보가 나붙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벽보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정오 중대방송 1억 국민 필청. 낮 12시에 중요한 방송을 할 테니
모든 국민은 라디오를 들으라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식민지라지만 한 나라의 왕족 장례식을 미루면서까지 해야 했던 중요한 방송, 대체 뭐였을까요? 반드시 들으라는 뉴스. 결국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12시가 되자 라디오에서는요, 일왕의 목소리가 담긴 충격적인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바로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항복? 그건 우리한테 광복이잖아요. 이 방송을 들은 조선 사람들 어땠을까요? 당시 경성교회의 한 학교에서 임시 교사로 일하던 일본인은요, 이날의 기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5일 저녁 나는 황금정, 육정목 부근을 전차로 지나갔지만 아무런 혼란도 없었다. 번화가 중 번화가였던 오늘날 을지로 육가를 지나갔지만 사람들이 기뻐하며 보이는 어떤 모습도 없이 거리가 평온했다는 겁니다. 그날 나왔는데, 방송이 나왔는데도 그러니까요. 그날 저녁이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라는 거잖아요. 거의 막 파티를 해야 되는 분위기일 텐데. 그렇죠. 왜 그러지? 그리고 이날의 증언은 더 있습니다. 8월 15일의 경성은 마치 쥐 죽은 듯했다. 당시 방송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방송 내용이요? 네, 궁금하시죠? 네네.ここに重要なる汝臣民に次ぐ秦は帝国政府をして米英四蘇四国に対しその共同宣言を受諾する旨通告せしめたり 자, 이게 지금 8월 15일 12시 일왕이 했던 방송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데요. 뭐라는 건지 모르겠네. 일단 지금 번역된 내용을 읽어봐도 지금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어려워요. 맞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이 반응 1945년 8월 15일 그 당시를 살던 조선인들도 똑같은 반응이었던 거예요. 당시 조선인들도 일왕이 이야기하는 이 방송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겁니다. 태극기 행렬도 없었던 8월 15일 이날의 광복을 독립운동가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해방의 순간이 찾아왔건만 당시를 살아가던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해방이 온 줄도 몰랐던 겁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구나. 되게 짠하네요. 다들 막 집에 돌아가서도 오늘 아침에 뭐 이상한 라디오 들었는데 뭔 말이야 서로 막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너무 예상과 너무 다르다. 그죠? 너무 달라. 해방되고 나면 당연히 일본인들을 상대로 조선인들이 보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조선 총독부가 처음으로 도움을 구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도움을 구할 때가 있어요? 일본에 도움 구하는 거 말고는 방법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당연히 일본 정부였죠. 일본이 정말 항복을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답도 오지 않는 거예요. 패전을 앞두고 극도로 혼란스러운 일본 정부는 조선 총독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침은커녕 일본이 항복을 결심했다는 소식조차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공식 루트가 아닌 대외 비공식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일본의 패전 사실을 파악한 조선 총독부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이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조선인들의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정신적 지주와 같은 존재, 그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당시 조선인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었던 독립운동가였던 겁니다. 아, 그래요? 조선 총독부는 식민 통치 내내 이 그들의 철저한 감시와 고문을 감당하며 수만 번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부탁하면서 매달리기로 한 겁니다. 그 독립운동가는 누구였을까요? 일본이 선택한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몽양 여운형이었습니다. (8월 15일) 오전 8시경 조선 총독부의 2인자인 엔도 정무총감 앞에는 여운형이 앉아 있었습니다. いらっしゃいませ。おかわりございませんか。いえ、俺が何故だ。さあ、どうぞ。 여운형과 마주한 엔도는 상상치도 못했던 말을 꺼냅니다. 이제부터 우리 일본인의 생명은 당신에게 달려 있어.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일본군이 무사히 빠져나갈 때까지 치안 협조를 해달라는 조선 총독부의 부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좀 살려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네. 이런 부탁을 들어주는 게 맞는 건가요? 그동안 당했던 걸 생각하면 아, 진짜. 이제 기회다. 너 혼 좀 나봐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으로 엔도와 마주했을 여운형은 조선 총독부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갑작스러운 광복을 앞두고 극도의 혼란을 걱정한 여운형은 유혈충돌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운형이 조선 총독부의 부탁을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준 건 아닙니다. 지금 일본의 가장 큰 목표는 뭐예요? 안전. 안전에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본인의 안전을 대가로 5가지 조건을 요구합니다. 자, 어떤 조건이었는지 한번 화면 보시죠. 정치범과 경제범을 즉시 석방할 것. 이 정치범과 경제범은요,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식민 지배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범죄자가 될 리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여운형은 억울한 이들의 석방을 첫 번째로 요구합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요, 3개월간 식량을 보장하라. 당시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식량과 생필품의 보급을 조선 총독부에서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이 조선 총독부가 갑자기 손 딱 놓아버리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 정상적인 체제를 찾을 때까지 식량 배급 문제를 책임지라고 요구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치안 유지와 건국을 위한 정치 활동에 절대로 간섭하지 말라. 네 번째, 청년과 학생을 조직 훈련하는데 간섭하지 말라. 5번째, 근로자와 농민을 건국 사업에 동원하는데 간섭하지 말라. 요약하면 조선인들의 치안과 건국을 위한 독자적인 활동을 앞으로 절대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라.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5가지 조건을 들은 엔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단 알았어. 알겠어. 해줘야죠. 본인이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거부할 이유도 겨를도 없었습니다. 바로 5가지 조건 수락합니다. 그리고 엔도와의 회담을 마친 여운형은 8월 15일 그날 저녁 6시 종로구 개동의 2층 양옥집에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라는 조직을 발족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16일 오전 11시 무렵
이곳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굳게 닫힌 철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아, 맞아. 바로 일제히 잔인한 고문이 자행되었던 서대문 형무소 바로 그 앞입니다. 혁명동지 환영이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웅성거리는 군중들. 기억나시나요? 전날 여운형이 엔도에게서 받아낸 첫 번째 요구 조건. 정치범, 경제범, 석방하라. 그렇죠. 서대문 형무소 앞 큰 길에서 독립문까지 석방을 기다리는 환영 인파로 꽉 차 있었습니다. 와. 가족과 친구를 맞이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언제까지고 열리지 않을 것 같던 옥문이 열리고 독립운동가를 포함해 억울하게 수감됐던 조선인들이 무리를 지어 나옵니다. 다 나온. 부축을 받고 나오는 등이 굽은 사람에게 여인과 3명의 아이들이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달려갔다. 바로 옆에서는 불구가 된 노인에게서 아들의 젊을 때 모습을 어렵게 알아본 어머니가 울다 웃다 하였다.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아서 다시 만났다는 감격으로 여인과 아이들은 달려가 한 남자를 얼싸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고문에 시달려 등이 굽고 부축이 필요할 정도로 몸이 상해버린 상태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길고 혹독한 수감 생활로 불구가 된 채 바짝 늙어버린 아들을 겨우 알아본 어머니가 통곡하며 맞이하는 모습. 석방된 사람들은 모두 오랜 옥살이로 안색은 창백하고 뼈에 가죽만 겨우 달라붙어 앙상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을 다시 볼 수 있는 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막상 그 모습을 마주했을 때는 진짜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노인이 돼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다 웃다 하던 이들은 곧 한 무리가 되어 함께 만세를 외치면서 광화문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울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내다본 사람들은요, 수많은 인파와 광복의 기쁨을 적은 깃발을 보고 뛰쳐나오면서 하나, 둘 만세 행진에 합류하면서 함께 만세를 외칩니다. 자, 그리고 만세 행진은요, 점점 더 그 덩치를 불려가면서 광화문에서 종로로, 종로에서 남대문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간의 울분을 토해내듯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정말 악을 쓰면서 마음껏 만세를 부릅니다. 어쩌면 참 이 가슴 벅찬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8월 16일 이 같은 만세 행진은 전국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광복의 기쁨으로 한반도가 떠들썩했던 8월 16일 오후 3시 10분 라디오에서는 한 번 더 조선인들을 감격하게 만드는 멘트가 흘러나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16일은 이제 진짜 뭔가 정식적으로 뭔가 여운형 선생님께서 직접 뭔가 했을 것 같아요. 조선말로 딱 했을 것 같아요. 정식적으로. 맞습니다. 새로운 조선으로 나아가기 위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사실이 공표가 된 겁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 조선 총독부의 검열 탓에 조선에 유리한 소식을 알린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쵸. 언론의 자유가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8월 15일 이후 총독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가 되면서 이날 처음으로 조선인에 의한 조선인을 위한 방송이 흘러나온 겁니다.